자,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무슨 시대를 들어갔어요? 일제시대죠. 자, 빨리 해보자. 1910년부터 1919년까지 무력으로, 무식하게 폭력으로 통치했다. 무슨 통치? 무단통치. 그래서 요때 가장 높은 관청이 바로 무슨 총독부야? 조선 총독부. 그래서 총독은 누가 와요? 무관 총독이 오는데 한마디로 뭐야? 육군 현역 대장이 왔죠. 더 잘 나오는 거 경찰이 아니라 누가? 헌병이 군인이 경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일본 사람은 안 때리고 조선 사람만 엉덩이 엄청 때렸죠. 무슨 령? 태형령. 그리고 재판도 없이 즉결 무슨 건을 가지고 있어요? 즉결 심판권을 가지고 있죠.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잡고서 그냥 헌병이 패는 거야. 게다가 교사나 공무원들에게 칼과 제복을 차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형성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 기본권, 언론, 신문사 다 없애버렸죠. 결사가 조직 만드는 거, 보안회, 독립협회 그런 결사 못 만들게 했죠. 또 하나 만민공동회 데모하는 것도 금지고, 또 하나 우리 민족이 책 만드는 거 출판도 완전히 금지였죠. 이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태형령. 교사에게 칼과 제복을 쳤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1910년대 무단통치 때 중추원이라는 걸 만들어요. 잠깐만. 중추원 3번 나왔다? 고려시대 중추원. 독립협회의 중추원식 의회설립운동. 그럼 이 중추원은 뭐냐? 바로 무슨 팔을 앉혀놓은 거야? 친일파를 앉혀서 총독한테 자문을 한다 그러는데 이거야. 친일파 애들을 많이 모아놓고 대우해 주는 게 바로 무슨 원? 중추원이에요. 그러면 요때 일본 애들이 뭘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무단통치 두드려 팬 다음에 우리의 토지를 뺏었죠. 무슨 사업?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배워서 지난주에 짧은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다 뺏어갔죠. 뺏어가서 무슨 척식 회사에게 줬어요? 동양 척식 회사에게 그냥 공짜로 줬죠. 그 다음에 지주의 무슨 권만 인정해줘요?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해주고 농민들이 농사 질 수 있는 권리인 무슨 권은 안 줬어? 경제권은 안 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때 회사에 관한 법을 만드는데 조선 사람들에게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죠. 무슨 죄였다? 허가죄였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지문에 토지조사 사업을 보여줘. 이때 볼 수 있는 모습. 무관총독이었다. 헌병경찰이었다. 태형령이었다. 교사와 관원들에게 칼과 제복을 쳤다. 혹은 여기를 보여줘. 여기 있는 거 보여주고 이때 볼 수 있는 모습. 토지조사 사업. 회사령은 허가제. 이게 제일 많이 나오지. 패턴이라는 거 아닌 패턴. 자, 이거 지난주에 아주 내가 지난주에 아주 자세히 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지난주에 내가 한 20분 했어. 그러다가 우리 민족이 완전히 개빡쳐가지고 나중에 할 건데 1919년 무슨 운동이 터져요? 3.1운동이 터지니까 일본이 깜짝 놀랐죠. 왜? 10년 동안 두드려 팼는데 수백만 명이 데모했잖아. 그래서 3.1운동 때문에 일본이 쫄아서 야, 안 되겠다. 조선 애들 더 때렸다가는 똘똘 뭉치니까 잘해주는 척 하면서 얘네들을 이간질 시키고 가지고 놀자. 해서 잘해주는 척하는 따라해볼게요. 무슨 통치를 해요? 문화 통치를 하죠. 근데 문화 통치는 거짓말이죠. 왜? 잘해주는 척하면서 우리를 속였잖아. 그래서 문화 통치를 우리 민족을 기만한다. 기만이 뭐야? 속인다. 무슨 책? 기만책. 그리고 문화 통치하면서 무슨 파를 엄청나게 키워요. 친일파를 키워서 친일파와 우리 민족이 막 싸움을 하게 내분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을 친일파를 키워서 서로 싸우게 한다. 민족 분열 통치가 바로 유명한 문화통치야. 근데 문화통치는 약속을 몇 가지 했지만 지키지 않았죠. 해볼게요. 첫째, 문화통치기 때 야, 미안하다. 여태까지 무관총독인데 이제 예를 들면 동경대학교 교수 출신의 문관총독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문관총독이 온 적이 없어요. 이거 뭐야? 문화통치 김한책이죠. 그리고 두 번째, 웬일이니? 오, 예. 헌병경찰제도를 폐지하고, 오, 웬일이야? 그냥 보통 경찰제도를 했는데 이것도 완전히 김한책이었죠. 왜냐? 헌병경찰을 폐지하고 보통 경찰이 됐지만 장비와 탱크도 많아지고 경찰 숫자가 더 많아졌죠. 그리고 1925년에 독립운동가 잡으려고 외울게요. 무슨 법을 만들어요? 치안유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더 많이 독립운동가를 감옥에 넣어놨다. 그러면 말만 보통 경찰이 된 거지 장비와 경찰 숫자가 늘었고, 다섯 번 무슨 유지법? 치안유지법으로 독립운동가들을 더 잡아갔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동아일보, 그 다음에 조선일보를 만들게 해서 언론의 자유를 주는 척을 했지만 결국 뭐야? 기사를 삭간하거나 신문사를 정간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다 신문사를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말만 자유지 언론의 자유를 준 게 아니죠. 또 하나, 정치에 참여를 시켜주겠다. 무슨 자치? 지방자치를 허용해서 지금의 시의회처럼 면협의회를 만들어서 조선 사람들을 앉혀주긴 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앉아만 있지 일본 애들이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면협의회가 지금 뭐라고요? 안양시의회, 뭐 서울시의회 같은 거 만들어줘서 조선 사람 넣어준 다음에 지방자치 하시기로 했는데 결국 아무 권한이 없는 거야. 그럼 요 네 가지 중에서 다 외우면 좋겠죠, 여러분. 근데 요거보다 뭐가 더 임팩트가 있어? 무단통치, 토지사사법, 회사령 허가제가 되겠죠. 그러면 20년대 문화통치할 때 당연히 여러분 토지조사사업처럼 모두 수탈을 하겠어요. 경제 수탈을 하겠죠. 그럼 요거 배우면 이제 왁구가 맞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어? 딱 지난주 딱 여기까지 했어. 1시간 내내 한 건데 몇 분 걸렸어? 5분. 표정들이 빨리 하든가. 자, 그게 아니라 1시간 배우니까 여러분 2번 하는 거잖아. 그럼 아까도 내가 마이크 키기 전에 얘기했지만 저거 앞으로 10번 이상 배울 거야. 왜? 나중에 6월, 9월 수능하잖아. 다 나와. 5번 다 나와. 그러면 그 5번에다가 나중에 사설 모의고사 풀 때면 10번 더 나와, 이게. 우리가 배운 게 다 10번 더 나와.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뭐 배웠어요? 6조 직계제 배웠죠. 10번이 뭐야? 20번 나와. 그럼 빠가가 아닌 이상 자동으로 외워지겠죠. 손만 들으면. 그래서 뭐 1000명 중에 1명 천재 빼고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부는 복습이야. 복습을 누가 많이 하느냐가 이기는 거야. 아, 천재가 아닌 이상. 자기 천재도 흔들어봐요. 있네요. 없어요. 친구님 천재 있어요? 천재. 친구님 천재 있었어. 대학교 가자마자 그 해에 사법고시 붙었어. 그래서 바로 사법고시 붙어서 뭐뭐 한 다음에 22인가 3살에 판사가 된 애가 있어. 그래서 30대에 부장판사가 됐어. 가끔 텔레비 나와. 천재야, 천재. 근데 한 번도 같은 중학교 나왔거든. 한 번도 전교 1등을 뺏긴 적이 없어. 와, 천재인 것 같아. 샴푸를 좋은 거 쓰나? 내 샴푸 하나 줄까? 염색이 잘 돼. 나올게요. 그래도 내가 걔보다 잘한 게 있었어. 내가 더 웃겼어. 자, 보자. 비웃어? 자, 올게요. 근데 한번 텔레비 나와서 봤는데 판사라는 직업도 힘든가 봐. 엄청 동안이었거든. 완전히 그냥 애기같이 생겼었는데 30대 딱 봤는데 완전 늙었더라고. 너 젊음을 유지한 게 좋아? 권력이 있는데 약간 늙은 게 좋아? 젊은 게 좋죠. 그렇죠? 자, 올게요. 젊은 게 좋아요? 권력이? 돈이 좋아. 권력 필요 없어. 넌 뭐가 좋아? 넌 재수가 좋아? 삼수가 좋아? 재수가 좋죠? 자, 볼게요. 자, 모르면 손 들고 나가요. 자, 1920년 우리 그 문화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 웃긴 얘기 해보자. 우리가 전 국민이 일본을 되게 싫어해. 맞잖아. 일본 그러면 일단 막 싫어하고 보잖아. 근데 잘 일본을 몰라. 맞잖아. 일본이라고 해봐야 뭐 그냥 뭐지? 애니메이션이나 음악 그 정도. 뭐 그거 알지? 그냥 잘 몰라 일본을. 그러면 자 해볼게요. 아니 누구를 제대로 미워하고 이기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 근데 잘 몰라. 해볼게요.
우리나라 삼성, LG 대기업이 언제 등장했을까? 정말 대기업이 된 게 언제일까? 1970, 80년 생겼지만 정말 대기업이 된 건 1990년대야. 그럼 일본은 대기업이 언제 생기느냐? 1920년대 여러분 이미 일본이 재벌이 등장해. 미쯔비시, 미쯔이, 노구치 들어본 적 없죠? 자, 그러면 1920년대 일본은 한마디로 우리보다 한 5, 60년 빠르게 무슨 화가 돼요? 산업화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시골에서 도시로 오겠죠. 무슨 향도? 이촌 향도가 돼가지고 농민들이 무슨 자가 되겠어? 노동자가 되겠죠. 그러면 산업화가 됐지만 선진국은 아니잖아. 그럼 얼마 전에 중국도 물건을 싸게 빨아야 되겠죠. 물건을 싸게 팔기 위해서는 월급을 적게 줘야 돼. 그 월급이 적은 대신에 곡식 가격이 되게 싸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일본 애들이 일본에서 노동자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는데 쌀이 못 따라오는 거야. 쌀이 부족해지는 거야. 그래서 1918년에 봐봐. 내가 일본 노동자인데 10만 원 받고 그 쌀이 10,000원인데 쌀 가격이 20만 원이 된 거야. 그럼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데모해가지고요. 내가 알기로는 5,000명이 죽었어. 격렬하게 데모가 벌어진 거죠.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계속 산업화가 되려면은 곡식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만만한 게 어디야? 조선이죠. 만만한 게 조선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920년 조선 총독부가 조선 농민을 꼬셔요. 조선아, 왜요? 우리 총독부에서 산미 증식 계획을 하겠대요. 일단 외울게요. 산미 증식 계획이 뭐냐? 생산하다. 미국, 쌀을 더 증가하게 생산하는 거야. 그럼 갑자기 놀라지 마세요. 조선에서 가장 높은 게 무슨 총독부야? 조선 총독부가 자 A라는 농민을 꼬셔요. A야. 왜요? 너 1년에 몇 가마나 버니? 제가요 1년에 10가마를 번대. 갑자기 총독이 근데 너 산미 증식 계획에 참여하면은 10가마가 놀라지 마세요. 30가마가 될 거래. 그러면 3배가 부자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거 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 우리 조선 총독이 만든 벼의 종자, 새로운 종자, 그 다음에 일본이 개발한 농기구, 일본이 개발한 비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따라해보자. 수리조합비를 내래요. 이거 제일 잘 나와요. 수리조합비가 뭐냐? 농사 지려면 물이 필요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니네 농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저수지를 만드는 돈을 내래. 그러면은 요거 종자비, 농기구, 비료 제일 중요한 거 수리조합비가 한 15가마 들어. 그러면 총독부가 꼬시기를 야, 너 10가마지만 어서 빚을 얻어서 15가마를 내면은 몇 가마가 되는 거야? 아니 50가마로 하자. 50가마가 되면 남잖아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농민들이 산미증식 계획 하려고 수리조합비 내고 막 빚을 져가지고 했어요. 그럼 결과 10가마에서 50가마가 돼야 되는데 장난 아니야. 10가마에서 무려 16가마가 돼요. 그럼 물어보자. OX야. 산미증식 계획으로 쌀은 증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쌀은 증산이 됐지. 증산이 됐는데 40가마 된 거야? 6가마 된 거야? 6가마 된 거죠. 그럼 빚이 얼마야? 15가마죠. 그러면은 16가마 돼서 빚 갚으면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산미증식 계획으로 다 다시 몰락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런데 더 골 때린 게 있어요. 지금 증산된 게 전국적으로 100만 가마면 요거만 사가야 되는데 일본이 급하니까 1000만 가마를 사가 버리는 거야. 그럼 해봐요. 증산량보다 뭐가 더 많아요? 일본 애들이 더 많이 가져갔죠. 반출량이 많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100만 가마만 가져가도 되는데 1000만 가마 가져가니까 조선에 쌀이 없고 쌀 가격이 폭등을 하겠지. 굶어 죽는 거야.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부려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엽기적인 얘기 해줄게요. 여러분 그 중국의 만주 아시죠? 만주에는 사람이 안 먹는 소, 개, 돼지가 먹는 조, 피, 수수. 우리가 흔히 이것을 무슨 고기라 불러요? 잡고기라 그러죠. 그럼 코미디가 벌어져. 쌀을 일본에 사가서 일본 분들은 쌀을 먹고 우리는 만주에서 개, 소, 돼지 먹는 잡곡 갖다가 먹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봐봐. 1910년대 무단 통치기 때는 아예 토지를 뺏겼죠. 무슨 사업? 토지 조사 사업. 근데
문화통치 때도 한 번 더 엿을 매기죠. 무슨 증식계획? 산미 증식계획. 그러면 산미 증식계획 때 키워드가 있어요. 무슨 조합비? 수리 조합비를 많이 냈다. 그지가 됐다. 증산은 됐다. 증산은 됐지만 많이 안 됐죠. 증산량보다 뭐가 더 많았다? 수출량이 많아서 쌀이 없어서 만주에다가 뭘 가져왔다? 잡곡을 가져왔다. 이거만 딱 외우면 돼. 알았죠? 그래서 문화통치기 때는 무슨 증식계획? 산미 증식계획. 됐어요. 내가 옛날에 봤던 만화책 얘기해 줄게요. 일본 만화책인데 제목이 용이라는 만화책인데 내가 본 일본 만화책 중에 가장 역사의식이 있는 일본 만화책에 지금도 아마 코믹스가 있을 거야. 이때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우리 1920년대 이렇게 딱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사는 것 같았잖아. 그게 아니라 일본 얘기 해줄게요. 내가 나카무라야. 농민의 아들이야. 군대를 갔어. 군대 가서 휴가를 나왔어. 집은 보통 농민이야. 휴가를 나왔는데 땅이, 그러니까 일본도 90%가 소장인 거야, 농민이. 그런데 가뭄이 와가지고 몇 명 굶어 죽지 않으려고 여동생이 15살인데 어떻게 하느냐. 인신매매에게 판 거야. 그러면 지금도 사진이 있어요. 도시에서 나카무라가 와가지고 딸 14살에서 16살 지금 돈으로 100만 원 주면은 데려가는 거야. 그러면 어디다 넘기는 거야? 그 홍등가 있죠. 그런데 넘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사진이 있어요. 그 가난한 그 소녀들이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짐 메고 앞에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아저씨가 30명 데리고 기차 타가는 모습이 한번 쳐보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군인이 개빡친 거야. 자기도 농민의 아들이라 잠시 군대 갔다 왔는데 흉년 하나 때문에 온 동네 애들이 팔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본 애들이 막 젊은 애들이 그때 한번 쿠데타 인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일본도 20년대 일본 농민도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 일본에서 재미 본 거 누구야? 자본가, 지주. 그런 게만 재미를 본 거야. 웃기죠? 그러니까 몰랐지. 나도 몰랐어. 나도 옛날에 대학생 때 만화를 좋아해서 보다가 그때 알았어. 나도 착각하기를 우리만 열나 못 살고 일본도 다 잘 살았거든. 그러니까 일본도 똑같은 지주 전어제였던 거야. 보니까 황당한. 처음 들었지 이런 얘기. 몰랐죠. 나중에 이거 용 봐봐요. 지금 없을 거야. 자 볼게요. 되게 스펙타클해. 재밌어. 되게. 여기까지 했고 또 하나 봐봐요. 1920년에 키워드가 일본에 무슨 벌이 등장해? 땡벌이야, 재벌이야? 재벌이죠. 자 보자. 그러면 일본이 재벌이 됐으니까 돈이 많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조선에다가 이마트, 월마트, 재팬마트 세워야 되겠지. 그런데 그 전까지 회사령이 무슨 죄였어? 허가제였지. 그럼 허가제면은 조선총독이 일일이 막 검사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1920년대 무단통치 때 일본 재벌들이 서울에 와서 회사 세우기 쉬우라고요. 회사령을 허가제에서 10번. 따라해 볼게요. 무슨 죄로 바꿔요? 신고죄야. 그럼 신고죄는 뭐냐? 회사 세운 다음에 총독 카카 회사 세워서 이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문화통치기 때 봐봐요. 스야. 스 짱이죠. 자, 산미 증식계획. 회사령은 무슨 죄? 신고죄. 그럼 다 일본에 뭐랑 연관되어 있는 거야? 재벌, 산업화랑 연관되어 있는 거죠. 산업화가 돼서 노동자가 늘었는데 쌀이 모자르니까 연병할 산미증식계획. 재벌들이 조선에 진출하라고 우리 한국인을 위한 게 아니라 일본 애들을 그냥 신고하고 회사 세우라고. 허가제가 무슨 죄? 신고죄. 외워지죠? 외워지죠? 또 하나 봐봐요. 자, 따라해봐. 관세가 뭔지 알죠? 관세. 자, 봐봐.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 몸 갚을 때 관세가 있었어. 왜? 일본도 조선을 지배하려면은 헌병대 월급 줘야 될 거잖아. 그런데 재벌 생기니까 세금도 많이 내고 돈도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재벌들에게 고맙지. 그러면 재벌들은 돈 벌게 해줘야 되겠죠. 갑자기 여러분 1920년대 조선과 일본 사이에 관세를 폐지. 그럼 예를 들어보자. 요시다 할아버지가 100원짜리 양말을 관세 50원 붙여가지고 150원에 팔았는데 갑자기 산미증식계획 신고제 하면서 관세를 없애봐. 그러면 150원짜리가 100원에 팔리니까 물건 가격이 싸니까 더 팔리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1920년대 해보자. 스스관 살해 걸렸어. 무슨 관? 스스관은 뭐야? 산미증식계획. 그 다음에 회사령은 신고제.
관세 철폐는 우리 민족을 위한 거야? 일본 재벌을 위한 거야? 일본 재벌을 위한 거죠. 잊어먹지 않겠죠? 자,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또 해줄게. 자, 오늘 하이라이트. 자, 보세요. 1910년대 무단 통치기 때는 경제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 회사령은 무슨 죄? 회사령은 허가제. 그런데 무슨 운동으로? 3.1운동으로 무슨 통치로 바뀌어요? 문화 통치가 되니까 스스그죠. 스스그. 자, 무슨 증식계획? 산미 증식계획. 회사령은 무슨 죄? 신고제. 그리고 개세야 관세야? 관세를 철폐했다. 그러면 1920년대 하나만 해요. 일본 본토에서 무슨 벌이 등장했다? 재벌이 등장하다 보니까 노동자가 많아지니까 산미증식계획. 재벌 애들 한국 들어가고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 재벌 돈 많이 벌려고 무슨 철폐? 관세 철폐. 뭔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다 힘든가 봐. 네가 나서야 되겠다. 오늘 뭐 먹었다고요? 김치볶음밥? 죽은 왜 안 먹었어? 남학생 중에 요리 잘하는 사람. 언니는 딱 두 남자가 있어. 피아노를 너무 잘 쳐. 또 한 남자. 요리를 너무 잘해. 누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요리. 본능적이네. 자, 우리 염색애기는 피아노 잘 치는 남자. 요리 잘하는 남자. 응? 외모? 둘 다 백종원. 우리 여학생은 요리 잘하는 남자, 피아노 잘 치는 남자. 응? 둘 중 잘생긴 남자? 얼마만큼? 어느 정도 잘생겨야 돼? 제가 봤을 때. 네 봤을 때? 자, 보자. 전혀 객관성이 없네요, 그죠? 그 유튜브 보면은 외국 커플들 많이 나오잖아. 근데 이제 그게 확실히 그 내용이 중요하더라. 어떤 헝가리 여성분이랑 결혼한 분이 있는데 되게 착해. 나이도 한 30대 한 초중반 되는데 요리를 되게 잘하고 착해. 그래서 장인 장모한테 가서 매일 일주일마다 요리를 해주는데 되게 재밌어. 근데 또 딸은 체코인데 좀 젊어. 20대 초중반 같아. 이게 보긴 보는데 보다가 재미가 없는 게 그 체코 여성 엄마 아빠 만나잖아. 그러면은 헝가리 부부는 장인 얘기 촥 듣고 막 재밌는 게 나오는데 젊어서 그런지 아니면 경험이 없었는지 그냥 장인 쓱 지나가고 여자친구랑 노는 것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노는 거야 뭐 멸망 똑같잖아. 우리도 뭐 카페 가서 안 먹고 노는데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별로 구독자가 없어.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유튜브 주로 뭐야? 뭐 슬기로운 해병대 생활, 해병대 뭐 재수일기 뭐 게임? 아 원신? 그러면 병신? 게임 하잖아 원신. 해볼게요. 니네 기억나냐? 니네 때인가? 스트라이크. 카운트 스트라이크. 내가 엄청 고수였거든. 그게 뭐야? 너 집에 컴퓨터 없어? 인터넷 안 되니? 카운트 스트라이크 모르니? 오버워치만 됐어. 넌 오버야. 자, 보자. 저 새끼 오버야, 오버. 자, 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제 편하게 해볼게요. 1929년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상식인데, 문과는 알 텐데. 전 세계 경제가 다 멈춰버리죠. 그렇죠. 경제, 무슨 공항이 와요? 대공황이 와서 완전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미국이 완전히 다 실업자가 되고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 해보자. 잠깐 해줄게요. 경제대공이 오니까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든 버텨요. 속담해보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살죠. 미국 워낙 땅덩이 많고 자원 많고 부자죠. 영국, 프랑스 뭐 많아요? 식민지 많죠. 버텨요. 그런데 불쌍한 애들이 있어요. 일본, 독일, 이탈리아. 얘네들은 일본은 불쌍하긴 해. 식민지라고는 연락 개김성이 풍부한 조선. 이 새끼들은 뭐만 하면 폭탄 던지고 36년간 예시 하니까 이해 그러고 있지. 쬐끄만 대만 있지. 게다가 경제 개박살. 독일도 1차 대전 패전국으로 완전 개박살. 이탈리아는 놀라워요. 1차 대전의 승전국인데 개박살 나요. 이탈리아는 왠지 좀 그렇지 않니?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맘마미야 그러고 막 연애질이나 하고 막 그러니까 개박살나.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일본에서 군인들이 갑자기 득세를 하면서 훌륭한 정치가들을 다 쏴 죽여. 이게 일본에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군인을 쏴 죽인 다음에 1931년부터 일본이 뭐를 일으키느냐? 전쟁을 일으켜요. 봐봐. 전쟁은요, 이기기만 하면은 기적의 기술이야. 해보자. 전쟁을 하면은 남자들을 군대 보내니까 실업 문제가 없어지죠. 남자들 한 1000만 명을 군대 보내니까 탱크 부대, 그 다음에 군화공장, 군복공장 막 잘 돌아가겠죠. 세 번째, 전쟁 이겨서 땅을 먹으면 식민지가 생기는 거죠. 착취하면 되겠죠. 네 번째, 전쟁할 동안 전 국민이 똘똘 뭉치겠죠. 야, 축구만 해도 한일전 이겨봐 막 전 국민이 좋아하잖아. 전쟁 이겨봐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랑 독일이랑 이탈리아가 여러분 나중에 정말 잘못된 길을 가는 전쟁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유식하게 따라해보자. 요거 용어 외우면 좋아요. 이런 스타일의 정치 형태를 군국주의라 불러요. 그 군국주의가 뭐냐? 군사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국가를 유지한다. 이거의 맨 처음 나라가 바로 스파르타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거기서 오는 거야. 그럼 일본이 일단 어디를 가느냐 해볼게요. 조선을 먹긴 먹었는데 골 때리는 얘기 해줄게. 조선에 이것저것에서 일본 애들이 10조가 들어간대. 10조가. 근데 조선에서 나오는 돈이 8조래. 그래서 1920년대 일본의 국회의원이 야, 우리 적자다. 조선을 독립시켜주자. 그렇게 주장한 애도 있었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조선 위에 무슨 주가 있어요? 만주가 있죠. 이거 중국 거잖아. 여길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1931년 만주를 쳐들어가서 전쟁 일으킨 다음에 뭐를 먹어요? 만주를 쓱 하고 먹습니다.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코미디야. 정치가 심지어 일본 본토 안에 있는 일본 별 4개 일본의 왕도 반대했는데 만주에 있는 일본군이 하자 해서 해버린 거야. 농담이 아니야. 여러분. 그냥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군대를 관동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다 반대했어. 정치가나 군인 다 반대했는데 일부 군인들이 덴노의 뜻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만주사변.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만주를 먹어서 좋았는데 지하자원도 많고 땅은 큰데 인구가 몇만 명이야? 2천만 명. 야, 2천만 명 가지고는 소비시장이 없잖아. 땅은 큰데. 그런데 해보자. 예, 지리 공부 좀 해볼게요. 지리. 자, 한번 제대로 그려볼게요. 자, 니네 일본이 의외로 크다. 우리의 2배가 넘어요. 일본이. 자, 그럼 여기가 무슨 주야? 만주면 여기 탕수육과 팔보채가 유행한 무슨 장상이 있어요? 만리장상이 있죠. 그러면 이만큼이 중국 본토야. 그럼 만주보다 훨씬 크죠. 여기 인구가 예를 들어보자. 인구를 여기를 10억이라고 잡자고. 그럼 여기를 중국의 무슨 토? 본토. 내지는 중국의 관내라고 불러요. 그러면 1931년에 만주를 먹었지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야. 일본이 무슨 심이 생겨? 샤프심이야, 욕심이야? 욕심이 생기는 거야. 어딜 먹고 싶어요? 본토를 먹고 싶어. 그래서 결국 1937년에 요렇게 중국의 본토를 쳐들어가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중국의 본토를 일본이 쳐들어갔다. 무슨 전쟁? 중일전쟁. 이때부터 이제 일본이 마탱이 가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 전쟁은 빨리 끝내야 돼? 금방 끝내야 돼? 같은 말이죠. 빨리, 금방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중일전쟁 때 이때 몇만 명을 파견하느냐? 500만 명을 파견해. 니네 감이 안 오지? 해볼게. 현재야.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많은 게 미국인데 250만. 현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련이래. 푸틴이야.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북한 합해서 대략 몇만 명? 200만 명. 러시아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200만이라고 알고, 북한 200만 명, 중국 200만 명.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도가 110만 명. 그 다음에 우리의 남한, 대한민국이 60만 명. 그래 보자.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아시죠? 이스라엘 15만에서 20만. 그러면 통일되면 우리 얼마야? 260만. 우리 260만. 통일되면 미국보다 많아요. 근데 이때 얼마? 500만 명이 투입이 된 거야. 투입돼가지고 중국을 다 먹었는데 이렇게 먹었어. 일본 애들이. 봐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 중국의 마을이 1000만 개였대. 몇 개? 1000만 개. 근데 군인은 몇 명이야? 500만 명이지. 그러니까 대도시만 먹었고 여기는 먹지를 못하는 거야. 군사가 모자란 거야. 장난 아니죠. 그러면 연병할 가져가도 대륙인 거야. 게다가 중국은 제일 무서운 게 뭐야? 인구죠. 군사가 1000만 명이야. 그래서 일본에 맹보는 게 죽여도 미하오마 이게 나중에 총알이 모자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큰일 났다. 군사가 모자른 거야. 그러면 조선 애들을 데려다가 써야 되는데 문제가 터졌어. 첫째가 뭐야? 말이 안 통하죠. 말이 안 통하잖아. 두 번째, 민족의식이 있죠. 강제로 군대 끌고 가도 가만히 시키다가 나카무라 탕 쏴 죽이겠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래서 한국 애들을 군대 안 보내서 왜? 조선 애들 군대 보내면 군기술 익히면 독립군 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만주사변부터 중일전쟁이 돼버리니까 애들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조선 애들을 갖다 쓰는 거야. 게다가 더 코미디 볼게요. 빠방 시바바방 장. 자, 자, 여러분 요게 뭐예요? 무슨 이? 하와이 진주만이고 요게 무슨 국이야? 미국이죠. 그러면 자, 일본이 지금 어디 쳐들어갔어요? 중국 쳐들어가고 어디 가느냐? 베트남, 뭐 타이까지 다 먹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개팍쳐가지고 경고를 해요. 야, 전쟁 멈추지 않으면 석유, 석탄, 철강석을 끊어버리겠다. 이때 일본이 90%의 석유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거든. 미국이 끊어버린대. 그러니까 일본이 놀래가지고 1941년 12월 11일에 몰래 배를 타고 가서 여러분 어디를? 진주만에 있는 미국 배를 다 불태워버리죠. 내가 이거 예문 얘기해줄게. 이 당시는요, 하와이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비행기가 없어. 무조건 배로 와야 돼. 그런데 봐봐. 진주만에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일반 배 있죠. 전투함. 근데 물어보자. 저때 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 5년 걸린대. 그러면 일본의 목적은 뭐야? 하와이에 있는 미국 배를 다 폭파시켜버리면 미국 애들이 5년 동안은 못 건너오죠. 또 미국 애들이 5년 동안은 어디야? 유럽 가서 히틀러 못 맞겠죠. 그래서 폭파한 거야. 실수를 해요. 뭐냐? 하와이 진주만 습격을 했는데 이 당시 운이 좋아서 미국의 많은 배들이 훈련 나가 있었어. 몰랐지?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미국의 항공모함이 2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훌륭한 일본에 잘 나가는 장군이 저 항공모함을 까야 된다라고 했는데 너무 훌륭한 장군이 그냥 가지. 그래서 이 항공모함을 안 깐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그 비행기 연료 탱크 공장이 있었거든요. 요거 폭파하면 5년 걸려. 저거 폭파하면 하와이에 배를 못 갖다 놓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지나가 버려, 일본 애들이. 그래서 이때 바로 태평양을 두고 일본과 미국 사이에 무슨 전쟁? 태평양 전쟁이니까 이제 어떻게 돼? 중국 500만, 여기다가 500만 배치해야 되겠죠. 완전히 사람이 모자란 거야. 또 하나 웃긴 얘기 해줄까요? 일본 육군이랑 해군이랑 완전 왼수래. 왼수인 정도가 아니라 내전까지 날 뻔했어. 그러면 어떤 학자들이 태평양 전쟁 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육군이 중국 먹으니까 일본 해군이 야! 우리도 본때를 보여줘야 돼 해서 쳐들어간 거야. 아니 이것도 원인 중에 하나야. 진짜야. 아니, 저 새끼들이 군대라고요? 뭐가? 걔네가 군대라고요? 무슨 말이야 이게? 같은 나라 군대라고요? 같은 나라 군대인데. 아니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뭐가 있냐면은 그 육군 애들이 그 예를 들어 섬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해군이 태워다 줬어. 여기까지는 했어. 그러면 미군 막 전함에 쳐들어오잖아. 그럼 해군이 지켜줘야 되잖아. 안 지켜줘. 그래서 육군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안 되겠다. 우리 스스로 잠수함을 만들자 해서 육군이 잠수함을 만들어. 웃기지? 근데 나중에 일본 해군이 어떻게 알았느냐? 서로 일본 해군은 육군에 스파이를 보내고 육군은 일본 해군에 스파이를 보내.
아니 이거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할 말이 많은데 지도 나가야 돼. 자, 그래서 일본 독특해. 근데 지금도 그런 게 있대. 지금도 해상자위대랑 육군자위대랑 완전 앙숙이고 자위대랑 또 경찰이랑 엄청 앙숙이래. 한국은 그러지 않잖아. 한국은 경찰과 군대 서로 존중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게 있나 봐. 나중에 알려줄게요. 또 재밌어요. 자, 다들 과목엔 관심이 없어. 시험 문제 나올 때, 그게 군대예요. 근데 이제 진들 나가면 저 새끼, 그게 같은 군대예요. 자, 됐어요. 그래서 해보자. 1931년부터 45년 지금 얘기한 전쟁 때문에 조선 사람들을 일본 군대로 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 민족의 문화와 언어와 역사를 말살하는 민족 말살 무슨 정책이 되는 거야? 민족 말살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족 말살 정책은 뭐냐? 조선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무슨 인으로 만드는 거야?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게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천황과 국가, 일본에 충성하는 신화와 민중으로 만드는 정책. 이것도 외울게요. 다시 민족 말살 정책을 뭐라고 불러요? 황국 식민화 정책이라고 부른다. 그럼 여기서 황국이 뭐야? 천황의 국가. 일본에게 충성하는 신화와 민중으로 만든다. 그럼 이제 이거 외울 것도 없어요. 편하게 해보자. 해볼게요. 조선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기 쉽죠. 일단 무슨어 금지하면 돼. 조선어 금지하고 무슨어 사용하면 돼요. 일본어 무조건 사용하면 되겠죠. 조선어 쓰면 때려 죽이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당연히 무슨 역사 금지예요. 조선 역사 금지하고 이제 무슨 역사 가리키면 돼요. 일본 역사 가리키면 되죠. 이 두 가지만 100년 해도 우리 민족 없어져요. 왜? 니네 그 민족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언어와 같은 역사 의식을 공유하는 거잖아. 저 두 개만 없애도 끝나는 거야, 그냥. 게다가 뭘 하느냐? 자, 창씨 개명을 합니다. 이름을 한국 이름에서 무슨 이름으로?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거야. 이름이 이거야. 내 이름이 홍길동이면 일본식 이름, 바카스 이빠이, 나카무라 닌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역사를 왜곡해요. 뭐냐? 자, 해보자. 일본과 조선은 조사해봤더니 동일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 같은 민족이다. 10번 외워볼게요. 무슨 동절원? 일선 동절원. 내용이 뭐야? 일본과 조선은 알고 봤더니 동일한 조상에서 나타났대. 같은 민족이래. 그러므로 해보자. 네. 여기서 내지는 일본이야. 내지. 일본과 선. 그러므로 조선은 한 몸이다.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내선일체. 그래서 여러분,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이 돼도 된다. 왜? 우리는 원래 같은 민족이니까. 일선동절한. 그러므로 내지.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와서 천황한테 목숨을 바쳐라.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 5번째, 궁성요배라는 걸 합니다. 이 궁성은 뭐냐?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동경을 향해서 5시가 되면 윙 하고 소리가 나면 우리 3천만 남북한 주민들이 천황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무슨 요배? 궁성요배. 재밌죠? 그 다음에 6번째. 자, 신사참배라는 걸 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전통 종교를 신토라고 하는데 일본 신 중에 뭐였지? 아마테라스는 여신이 있는데 요 여신의 후손이 천황인 거야. 그러므로 천황은 조상이 누구야? 신이죠. 그러면 요 신토는 뭐냐? 천황의 조상을 모시는 종교야. 그러면 각 면마다, 놀라지 마세요. 동네마다 신사라는 일본 절을 만들어서 무조건 천황의 조상에게 절을 해야 돼. 대신에 교회 가면 안 돼. 절에 가도 안 돼. 다 탄압이야. 무슨 참배? 신사참배. 그래서 이때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근데 원래 그 신토는 좀 뭐랄까? 원래 일본 신토는 저런 거 아니었거든요. 각 마을마다 신이 틀렸어.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가면 보죠. 이렇게 종 친 다음에 신 깨운 다음에 박수 3번 치고 이렇게 기복 비는 거였는데 저 때는 신토를 좀 이상하게 이용을 한 거야. 됐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자, 황국, 신민, 서사라는 걸 암송하게 합니다. 해볼게요. 황국, 신민, 서사가 뭐냐 이거야. 초, 중, 고 모든 국민한테 멜마다 외우는 거야. 해볼게요. 와다시와 아니다. 한국어로. 저는 몸과 마음을 닦아 천황과 일본에게 충성하는 신민이 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에 쓸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뭐야? 셀프 세뇌시키는 거야. 그래서 황국 신민서사를 암송하지 못하면 학교도 못 가고 관공서도 못 가고 아무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매일 외워야. 매일 외우는 거야. 나는 몸과 마음을 닦아 천황과 일본에게 충성하겠어. 계속 그걸 외우는 거야. 뭐야? 한국 신민서사 암송. 뭐로? 일본어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최근에 나온 건데 소학교가 무슨 뜻일까? 소년, 소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소학교라 그래. 근데 일본 애들이 이거를 1941년에 소학교를요, 이름을 국민학교로 바꿔요. 국민학교가 뭐냐? 황국, 천황에게 충성하는 신민을 기른다. 그러면 소학교는 어떤 뜻이 있어? 초등학생이라 가서 인생이 필요한 기초학문을 배우는 게 소학교라면 국민학교는 뭐야? 천황에게 목숨을 바치는 애들을 기르는 학교. 그래서 나중에 나도 국민학교 나왔거든? 근데 김영삼 할아버지 때 이거 일제의 잔재라고 국민학교 대신에 니네 나오는 초등학교로 바꾼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나 초등이랑 같은 말이야. 어디 보면 맞죠? 그래서 요거만 딱 외워두면 여기서 몇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나오죠. 그래서 무당통치도 많이 나오지만 근데 무당통치보다 쉬운 건 이거야. 왜냐? 다 뭐가 되는 거야? 일본 사람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쉽잖아요. 한번 지어볼게요. 19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41년 미국이랑 싸운 태평양 전쟁으로 군인이 모자르니까 우리 민족을 조선 사람으로 바꾸는 정책. 민족 말살 정책. 다른 말로 황국 신민화 정책. 그래서 뭐 암송하게 했어요. 황국 신민 서사. 됐고. 그러면 조선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바꾸는 거 간단하죠. 조선어 금지, 일본어 사용. 조선사 금지, 일본 역사. 한국식 이름을 일본식 이름. 그렇죠? 이마로 도끼가 그런 거 뭐 창씨개명. 그 다음에 일선 동조란. 내용이 뭐야? 일본과 조선은 동일한 조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다. 내선일체. 그 다음에 무슨 요배? 궁성요배. 무슨 참배? 신사참배. 그 다음에 뭐 암송해야 돼요? 구구단이야? 한국신민서사야? 한국신민서사. 그 다음에 무슨 학교를? 소학교를 무슨 학교로 만들었어요? 국민학교. 됐죠? 자, 그런데 하나만 더 끝낼게요. 이게 문제야.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일본군이 500만 명이 들어갔지만 총도 모자르고 사람도 모자르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시작해볼게요. 좀 어려운 문제야. 중일전쟁 터져서 일본 500만 명이 완전히 늪에 빠진 거야. 총도 없고요. 포탄도 모자라고 식량도 모자라고 사람도 모자라.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다음 해에 1938년 국가가 비상이니까 국가가 원하는 것을 다 동원해라. 오늘의 하이라이트 10번 외워볼게요. 국가 총동원법. 벌써 말이 무섭죠? 국가가 원하면 물건이든 사람이든 무조건 공짜로 갖다 바쳐라. 국가 총동원법. 내용이 뭐냐? 우리 일본은 지금 전시 체제이다. 전쟁이다. 그러므로 비상이므로 나라가 원하면 물건이 됐던 사람이 됐던 공짜로 갖다 바치라는 게 뭐예요? 국가 총동원법이야. 자, 그럼 보자. 일단 자 따라해볼게요. 이 국가 총동원법으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10번. 공출. 공출이 뭐냐? 돈 안 주고 뺏어가는 거. 무조건 뺏어가요. 주로 2개를 뺏어가요. 뭐냐? 쌀. 쌀을 다른 말로 무슨 고기라 불러요? 미고기죠. 해볼게요. 내가 농사 져가지고 500가마가 있으면 헌병대가 와가지고 500가마를 다 가져가는 거야. 돈도 안 주고. 진짜야. 2번째. 또 뭐냐? 집에 있는 쇠붙이. 총 만들라고. 그러면 이건 뺏어가도 된다고 쳐. 그런데 쌀을 다 가져가. 그럼 물어보자.
우리 집이 10명인데 500가마 해서 먹고 사는데 다 뺏어갔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그 굶어 죽으면 또 농사를 못 지니까 국가총동원법으로 공천, 쌀을 공짜로 뺏어간 다음에 황당한 얘기 해줄게요. 바로 이때 무슨 배급제를 해요? 식량 배급제. 즉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쌀을 나눠주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쌀이 500가마가 있었는데 그거 다 뺏기고 하루에 50g씩 3번 주는 거야. 무슨 배급제? 식량 배급제. 그러면 물건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인적 자원을 수탈해가요. 재밌게 해볼게요. 일단 따라해보자. 징용. 니네 혹시 영화 군함도 본 적 있어요? 징용은 뭐냐? 전쟁터에 군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두 필요해. 일꾼도 필요하죠. 그러면 전쟁터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30살, 40살 먹은 아저씨들 잡아다가 강제로 비행장 만들게 하고 강제로 석탄 캐고 하다가 죽여버린 게 뭐야? 징용. 또 하나 지원병제가 있는데요. 자, 속지 마세요. 지원병제는 뭐냐면요. 야, 군대 지원해라. 야. 근데 말이 지원이지 누굴 찾아가느냐 해볼게. 우리 동네 김서방이 있는데 부자야. 부자다 보니까 아들이 동경대를 나왔어. 그러면 찾아가. 그럼 동경대 나왔으니까 일본어 잘하잖아. 아빠를 협박해. 야, 너 땅 뺏기거나 죽기 싫으면 아들 보내라. 그게 무슨 죄야? 지원병제 여러분. 거의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뭘 하느냐? 학도 지원병제. 이건 뭐냐? 자, 내가 지금 도쿄대학 다니고 있어. 그러면 휴학시킨 다음에 보내는 거야. 왜? 도쿄대학 다니니까 일본어 할 거 아니야, 여러분. 이 학도 지원병제고. 또 뭐 황당하죠? 또 뭐가 있느냐? 징병제. 이건 뭐냐? 1944년에 일본 새끼들이 20살 이상을 다 끌고 가는 거야, 그냥. 지네가 급하니까. 그 다음에 니네 슬픈 얘기 해줄게요. 무슨 데가 있어요? 정신대인데 원래 앞에 뭐가 붙어야 돼? 근로 정신대인데 슬픈 얘기 해줄게요. 우리 할머니들에게 야, 조선 여학생들 또 간호사 시켜주고 일본의 공장에 취직시켜줄게 하고 갔더니 근로정신대가 아니라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전장터에 성노예인 무슨 부로 팔아버린 거야. 위안부로 팔아버렸죠. 이 모든 법이 다 10번. 무슨 총동원법? 국가총동원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위안부 끌려가신 피해자 한 명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징용, 징병, 정신대로 끌려가신 우리 할머니들 다 하면은 무슨 법이랑 연관이 있는 거야? 국가총동원법. 그러면 국가총동원법은 또 무슨 전쟁이랑 연관이 있는 거야? 중일전쟁.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무슨 말살기를 한 거야? 민족 말살기를 한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난주 배운 거에서 2개 정도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알았죠? 잘 가요.